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3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초전이란 그런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끔 얘기합니다. 야, 이건 전초전에 불과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택했냐 하면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즘 그 초계비행이라는 그런 말이 신문지상에 떠도는데 초계 비행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초계와 관련됐을 때 이 전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풀어가면서 초계 비행 뭐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초전이에요. 네, 글자가 비교적 쉽습니다만 앞전 망볼초, 망본다 하는 초예요. 이건 뭐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글자 자체는 실제로 우리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싸울 전 이렇게 되겠죠. 전초전 하면 전초에서 싸우는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초가 있느냐? 전초라는 게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심이 되는 게 초자가 중심이 되는데요. 자, 우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전이다. 앞뒤 할 때 앞입니다. 앞전인데 이 글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양의 앞전자가 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도방이 붙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앞이다. 왜 이것이 앞이냐? 자,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위에는 발지자, 그칠 지자의 아래는 배주자예요. 그렇죠? 자, 이 글자가 제가 좀 크게 키워봤습니다. 앞전자는 이건 역시 앞전자예요. 앞전자의 원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도다. 자, 앞전자는 그칠지와 배주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다. 자, 그러면 일단 배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배주자는 물에 떠다니는 배를 얘기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아니라 그릇을 얘기한다. 그릇.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여기에서 보면 어떤 큰 이렇게 물 같은 걸 뜨는 막 큰 대야 같은 그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 배를 얘기한다고 볼 때는 배가 나아가든,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배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배가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고르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발을 서 있다. 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칼도가 보느냐? 칼이라는 것은 뭔가 들쭉날쭉한 걸 끊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가지런히 하고 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앞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반으로 본다. 어떤 큰 대야를 본다 하면 이 대야에 발을 싣는다는 얘기예요. 뜻이 확 틀리죠. 한자가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릇에 발을 싣는다. 왜 발을 싣느냐? 발을 싣는데 그리고 발을 싣고 나서 칼을 가지고 발톱을 자른다는 거죠. 발톱. 왜 그러냐? 먼 길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앞으로 먼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발을 씻고 발을 가지런히 한다. 발톱을 가지런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개 다 좀 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받아들일 수 되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앞이다. 우리는 이 글자는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망볼초입니다. 망을 본다. 입구와 달몰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구와 달몰초가 망볼초. 발음은 관련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망을 본다는 뜻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달몰초는 작을 소자 플러스 6달러래요. 6달러는 고기가 적다. 고기라는 것은 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하면 아버지의 몸과 아들의 몸은 닮았지만은 아들의 몸은 작습니다. 그렇죠? 작지만은 닮았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닮았다는 뜻도 있고 작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니어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닮은 모양 그대로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초상화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입구와 닮았다는 것이 어떻게 망을 보느냐? 이것도 자, 입을 작게 한다. 입을 작게 하는 것은 휘바람을 불 때 입을 작게 합니다. 입을 오물입니다. 자, 적이 나타났을 때 또는 뭔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멀리까지 들리도록 휘바람을 세게 분다. 작은 입으로. 그래서 망 보던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첫째 하나. 예, 또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입이 작은 입으로 소곤소곤 말한다. 작은 입, 소곤소곤 말한다. 망을 보다가 적이 나타났다면 옆으로 전달합니다. 적출현, 적출현 이렇게 하겠죠. 그 망 보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개. 자, 또 하나의 점점 재밌어집니다. 좀 이상하다는 뜻도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 이것은 입구를 얘기한다. 입뿐만 아니라 어디 들어가는 출입구다. 출입구가 적다는 것이에요. 출입구가 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다 갔다 하겠죠. 문이. 그렇지만 출입구가 적은 출입구는 아무도 못 보낸다. 아무도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망을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막 그런 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망을 본다.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아, 나는 어느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아, 세 개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왜 이게 망을 본다는 뜻이 되는지 새로운 학설을 창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싸울 전, 헛단자는 이거 방패를 뜻합니다. 방패 모양이에요. 자, 싸움을 가든지 사냥을 가든지 할 때는 방패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창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과 수비하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간다. 싸움 전이죠. 네. 자, 그래서 전초에서 하는 것이 전초전이다. 전초에서 싸우는 것이 전초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사전 한번 볼까요? 전초에서 하는 전투다. 그럼 여기서 전초는 뭐겠습니까? 가장 최전방에 나가 있는 망 보는 곳이에요. 망 보는 곳. 그걸 우리가 군대 용어로 초소라고 합니다. 초소. 아, 초소가 있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초소.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그 초소를 전초입니다. 그곳에서 싸움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붙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소규모 전투. 먼저 맨 전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뒤에 이렇게 본대들하고 싸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작은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전초전이다. 자, 어떤 큰 싸움이 있을 때 선발대들이 나가서 너희들끼리 먼저 한번 붙어봐. 그러면 이제 저쪽 세력과 우리 세력의 힘의 균형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전초전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략 전초전이라는 걸 이해가 되려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망볼초자와 관련된 글자가 사실 우리가 꽤 씁니다. 특히 남자들,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많이 씁니다. 보초 쓴다 할 때 씁니다. 걸음보, 물론 보초 쓸 때는 이렇게 걸음을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가만히 서서 있는 보초를 입초라고 합니다. 입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보초 쓰는 걸 입초.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동초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동자, 동초. 보초 서는 병사를 초병이라고 합니다. 초병. 그렇죠? 그 보초 서는 장소를 초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죠. 군대 갔다 와도 한자를 안 쓰니까 내가 보초를 많이 썼는데 무슨 글자 쓰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초계가 무엇입니까? 초계. 그러면 망을 본다는 것이죠. 망을 보고 걔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경계한다. 망을 보고 경계하는 것,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엄중히 경계하는 것을 초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적의 상태를 동향을 파악하는 걸 그걸 초계 비행이라고 합니다. 초계 비행. 그럼 하늘에서는 초계 비행기가 감시를 합니다. 그럼 바다에서는 무엇이 하냐? 초계정이 하죠. 초계정. 정은 함정이라고 할 때 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망볼초도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자를 보면 작은 고기다. 그래서 닮았다. 작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소자가 발음이 나는 게 있고 초자 발음이 나는 게 있고 삭자 발음이 나는 게 있어요. 이 글자를 쓰는 것 중에. 그래서 삼수변을 붙이면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조금씩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뜻입니다. 소화, 불을 끄는 건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착받침을 붙이면 거닐다, 산보한다, 산책한다 할 때 소자예요. 그래서 소요한다, 소요학파 뭐 이런 게 있죠. 밤, 이거 위에다가 간머리를 쓰면 진면자를 쓰면 밤을 얘기합니다. 왜 이게 밤이 되지? 밤이 되면 집안에 빛이 점점 작아진다. 아, 이것도 해석이 좀 무리일까요? 네, 무리인데 저는 한문학자는 아닙니다만, 한자학자가 아닙니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제가, 읽고, 제 나름대로 인식하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이 밤을 뜻하는 밤소자다. 밤소자가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외웠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춘소일각치 천금이다. 봄날의 밤은 한 시각이 천금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일이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혹시 관심 있는 분, 또 옛날에 이걸 외웠던 분, 지금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이나 흥미가 있는 분만 해보십시오. 춘야라는 시예요. 예. 칠원절군대, 예. 소식, 소동파가 한 것입니다. 춘소일각 지천금이고 화유청양 월유음이라 가관누대인 적적 추천월락 야침침인데 해석은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 밤을 얘기할 때 소다. 그리고 삭자도 얘기합니다. 삭. 여기에 칼도자입니다. 칼도방입니다. 칼로 이렇게 고기를 깎아서 적게 만든다. 뭐 삭자한다, 삭발한다, 삭감한다, 깎는 걸 얘기합니다. 삭자 많이 쓰죠. 그리고 초자로 발음하는 것은 이제 망벌초다. 그렇죠? 그리고 돌석자로 넣으면 초석을 얘기합니다. 유리를 얘기합니다. 유리. 초자는 유리를 얘기하죠. 초석, 유리. 자, 나무끝 초예요. 그리고 나무 먹으려면 나무끝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끝이다. 그거는 말초다. 끝말자. 끝에 작은 것. 말초신경,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벼줄기 끝.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잠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초잠식지 할 때 쓰는 것이에요. 네, 아유, 복잡하다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경계할 개자는, 이 글자는 사실은 창과자와 그리고 손이 두 개입니다. 손. 이 부분은 손을 얘기하거든요.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있다. 두 손으로 창을 잡고 뭐 하겠어요? 창 잡고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적이 쳐들어올까 안 올까. 그래서 이 글자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막 훈계를 한다, 계고를 한다, 경계를 한다, 계엄령이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쓰죠. 계율이다. 보살 계를 받는다. 불교의 10계다. 이 계에다가 앞에 말서문을 붙이면 같은 뜻인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쉽게 할 때 이 계자를 쓰고 불교에서 쉽게 하면 이 계자를 씁니다. 10계명 이럴 때 이렇게 쓰고 불교의 10계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계명이다 할 때 이걸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전초에서 하는 싸움이다. 초계 비행,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그러한 비행을 초계 비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